그래서 저는 그걸 이름하여서 반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탈원전이야말로 이건 논란의 여지 없이 문재인의 결정적인 바보짓이고 미신짓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 3년 전에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서도 그렇죠. 이것도 정상적인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뭐 경제학 분야니까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쳐도 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관심은 그겁니다. 네. 왜 문재인은 4년 가까운 통치 기간 동안 네. 그리고 예상되는 1년이 남는 기간 동안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하고 있냐. 그 배경에는 북한으로부터 뭔가 인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추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자유우파 진영에서 전체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출생 의혹 문제를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게 요체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은 친가 외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수상쩍다. 와, 그렇군요. 친가 외가를 가리지 않고 비정상적이다. 특히 외가랑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문재인이가 시민사회 수석 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때 자기 막내 이모 강병옥이를 만나러 갑니다. 이따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만나러 가는데 저는 2004년도를 매우 주목합니다. 그때 왜 100명의 북한의 이산가족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왜 강병옥이를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미끼로 해서 그때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는 문재인한테 왜 낚시를 던졌을까? 문재인은 왜 그걸 덥석 물었을까? 그것이 이제 남쪽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거군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북한의 구조상 남쪽으로 넘어간 가족들을 찾는 이산가족은 없습니다. 왜? 남쪽으로 넘어간 이산가족을 찾는 거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북한으로부터 벗어나서 남쪽에 정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집안에 엄청난 불이익의 쓰나미가 몰려올 텐데 왜 막내 이모 강병옥은 남한에 있는 문재인을 찾았을까가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새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선요. 예. 그 앞에 단계를 문재인의 주장부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문재인은 자기가 스스로 그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주장하기를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까? 네. 문재인이가? 자, 그것부터 문제입니다. 네. 문재인은 자기가 1953년도 거제도에서 났다고 미국에 가서 떠들었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떠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그 전에 낸 책에서 네.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의 뿌리는 네. 흥남 쳤을 때 부모님들이 저도 그 메로디스 방송에서 빅토리호를 타고 내려왔다고 맞아요. 미국에 가서 떠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을 수 없이 문재인이가 공개적으로 한 얘기라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놀랍게도 제가 조금만 스터디해 봤더니 들어갔더니 네. 두 분 친가 외가 모두 메로디스 빅토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엄마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엄마가 여러분이 불과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강한옥 여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네. 강한옥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천 동지할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흥남철수 때 배를 타고 내려왔으면 당연히 함경도 출생이거나 아니면 이북말씨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그 작년에 그 돌아가신 장례식 하신 그 엄마. 강한옥 여사. 그분이 정확하게 제가 이분이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네.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날 네. 중앙일보가 강한옥 여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보도를 전제로 했는데 네. 그거를
지면에 내보냈습니다. 아하, 지금도 떠 있습니다. 오.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제가 볼 때 뭐 상식적으로 우리 문재인은 착한 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문재인이 좋아해야 되는데 거꾸로 화를 벌컥 냈다고 아.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자기 엄마가 나왔는데 왜 화를 내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아, 저는 자기 엄마랑 관련된 비밀들이 이런 식으로 새 나오는 걸 문재인이가 원치 않아서 저는 경기를 들렸다고 봅니다. 저는요 예. 이 문재인의 그 출생과 네. 생년월일 그다음에 태어난 장소에 대한 그 의혹이 네.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처음 제가 정보를 알게 된 것은 김동길 교수님이 네. 어느 날 내 김동길 교수님 그 유튜브 방송 자주 보거든요. 네. 봤더니 김동길 교수님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조 교수님이 하시기 전에 네.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알고 싶다 이거야. 당신이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그 거제도 뭐 포로성에서 태어났는지 네. 말하라 이거야. 김동길 말해라. 교수님이. 네. 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일주일이나 얼마 후에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늙은 노인이 치매가 걸렸냐 왜 헛소리하냐 이렇게 난 반격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예측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침묵을 선택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네. 방법 없죠. 제가 이제 그 구치소 갔다 와서 네.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네. 그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반응을 해요. 네. 적반하장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저한테 예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김동길 교수님의 그 말은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건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탄핵의 선을 넘어서. 자. 그런데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재인 출생의 비밀이 네.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처음에 깃발을 들고 와장창 치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도영 선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아 저는 잘 알죠. 그러시군요. 1933년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33년생인데 이분이 1919년 9월달, 10월달 그쯤에 김문수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아하. 문재인 출생에 비해서 와장창 그냥 쏟아냅니다. 야 그러셨군요. 왜 쏟아냈냐? 제가 이도영 선생하고는 잘 압니다. 그럼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아, 저는 그러시구나. 그만한 애국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왜 그분이 그러셨냐면 건강이 안 좋아서 당신이 얼마 사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쉬쉬하고 있는 얘기를 당신이 깃발을 들고 외쳐보겠다고 나서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도 그 어르신이 공식 기자 다 그만두시고 처음에 뭐 시민단체 비슷한 걸 하나 만드신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제가 거기 발기인에 가가지고 네. 제가 발기인 저 창립 자금도 냈어요 사실은. 그러셨구만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 안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분 얘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아. 문재인은 거제도에서 태어난 바 없다. 없다. 와. 그럼 어디서 태어났냐? 북한에서 태어났다. 아, 6.25가 터지기 전에 네. 함경도 지방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전에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무려 100만 명 가까운 분이 그걸 이미 봤습니다. 이야. 저는 사실은 이 이도영 선생하고 저하고는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서 아. 저는 대선배가 치고 나오니까 저도 동시에 치고 나갔죠. 네. 바로. 그러셨군요. 제 거는 100만이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핵심은 하여간 이도영 선생의 문제제기대로 문재인은 거제도에서 태어난 바 없다. 없다. 상식으로 봐도 그 거제도에 있는 생가가 지금도 복원이 안 되고 단장도 안 돼 있습니다. 네.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의혹입니다. 야. 그다음에 이도영 선생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투에 웬 부산 사투리, 거제도 사투리가 섞여 있지 않고 네. 함경도 사투리가 섞여 있다. 저건 뭐냐? 나는 안다.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 사투리하고 함경도 사투리랑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재인 말투에는 그게 섞여 있는 이유는 뭐냐? 10살 직전까지 함경도에서 살았다는 증거다. 자, 그러니까 함경도 말이 나와야 될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분은 그분은 전형적인 예.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정확하게는 그분은 고향이 양산 여자입니다. 양산.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한경도 사투리가 전혀 없고 그렇죠. 나올 리가 그러니까 없죠. 한경도 사투리가 없어야 될 문재인의 어린 한테는- 시절에는 야, 목사님이 저를 아주 네. 효과적으로 어시스트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바로 그게 우리의 궁금증의 출발점이 돼야 이 됩니다. 언어학에 예, 예. 보면은 예. 7살 전에 배운 말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흔적이 남지 않는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이 저를 볼 때 제가 어디 사람 같아요? 지역적으로. 저는 사실 충청도라서 그리고 예. 서울에서 커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합니다. 제가 69년도에 서울 왔거든요. 69년도. 네, 그래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3학년 때 10대 초반에 올라오신 그래 거예요? 왔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서울서 산 것이 다지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을 절대 못 속여요. 저는 의성이거든요. 의성. 경상북도 의성. 의성. 그 나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구나. 그러니까는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네. 우리 저 기독교계에 정말 불멸의 존재죠. 네. 그분은 뭐 앞으로 100년 안에 그런 분이 나타날까 말까 한다 그러는데 그분의 설교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잖아요. 네. 근데 그분 설교를 완전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아니 영어를 하는데도 경상도식 억양으로. 그 억양으로 한단 말이에요. 남해나 외국어를 배워도 네. 문제 김문수 지사 아시죠? 네네. 김문수 지사도 영어 좀 할 줄 알거든요. 네네. 근데 김문수 지사님이 외국 가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그 기자들에게 써놨어요. 기자회견 영어를 경상도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찍혀버리면 이게 못 고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알기에는 언어학적으로 10살 전까지 모국어에 대한 그렇죠. 이게 혀에 다 굳어 있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진 서너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내 말씀 더 드리고요. 예, 예. 우리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미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네. 왜냐하면 정조조들이 다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열받아가지고 피신시켰죠. 네, 빈시켰습니다. 했는데 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발음이 한국말을 안 잊어먹은 게 다행이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 애들은 너희들 발음 들으면 모르지 때는 아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1살 때 이민 온 사람도 1살 때 이민 온 사람도 야, 그렇습니다. 예, 대본 안 돼요. 그것도 표시가 나요? 예? 그것도 표시가 나요? 한 살이 표시난대요, 표시. 이 표시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리고 공부 잘했어요. 일리노이 그 아시죠? 산페인 거기서 내 자랑을 하자면 전교에 수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이고. 딸이 돌아왔는데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한 달 있다가 영어 학원을 간다는 거야. 우리 딸이. 그래서 세상에. 야 이 자식아 미국에서 너는 살고 어릴 때부터 미국 사는데 뭘 영어 학원을 왜 가? 다른 학원을 한문 학원을 가야지 한문. 네. 미국에서 유학하면 저 한문 모르니까. 뭐 그렇게 그랬더니 얘기하겠죠. 아빠 내가 발음하는 발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돼. 금방 알아버려 미국하고. 그다음 특별히 영국식 발음 이거 몰라. 그래서 이거 발음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학원 간다는 거야. 아니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미국에서 다 나왔는데도 이만큼 언어는 안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아,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얘기 자, 돌아가면 문재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시각 영상을 보고 판단을 굳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준비한 사진을 네. 독자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허.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2004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문재인의 직함은 공식 직함은 노무현 시절인데 그때 시민사회 수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맞아요. 17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문재인이가 올라갑니다. 아, 올라갈 때 고려대에 있는 유호열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 이산가족 상봉하러 올라가는 거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 문재인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여보시오, 지금 세상이 네. 대남 공작을 하고 이런 게 통할 세상이 아니다. 하하. 북한의
막내 이모가 나를 찾는다는데 아. 내가 노모를 보시고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문재인은 그냥 올라가지 않고 자기 강한옥 여사 사진으로 보이는 네. 저 빨간 거. 보라색 입은 저 왼쪽에 있는 분이 그렇죠. 이 강한옥 여사인데 강한옥 여사만 올라가지 않고 자기 누나 재월이를 데려갑니다. 그다음에 누나? 자기 와이프 재월이를 데려갑니다. 어. 그다음에 자기 와이프 김정숙도 데려갑니다. 아. 그리고 지 아들 문준영이까지 데려갑니다. 아하. 모든 일가를 데리고 가는데 세상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있고 지금 얼마나 문재인의 표정이 한박웃음 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한박웃음 짓는 문재인의 주걱턱하고 네. 현직 대통령의 특정 부위를 가지고 제가 가리키는 게 뭐하지만 주걱턱밖에 용어가 없습니다. 문재인의 주걱턱이하고 그 앞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김병호 막내 이모의 주걱턱하고는 여러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고 강병옥의 건너편에 있는 네. 보라색을 입은 옷은 네. 강한옥 여사는 네. 여러분이 보십시오. 무턱입니다. 턱이 없습니다. 턱도 그렇지만 표정이 어둡네. 표정도 어둡고 네. 저게 몇십 년 만에 막내 여동생을 봐야 된다면 저런 그렇죠.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없죠. 혼자 신난 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하고 자, 저쪽 자기 이모를 만나는데 저렇게 신나 할 사람은 문재인이 지극한 효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네요. 그 옆에 재월이도 자기 누나인데 재월이 표정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 팔을 뻗은 게 누구냐? 김정숙의 팔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걸 보시면 놀랍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밝혀드리겠지만 문재인은 지금 막내 이모를 만나는 게 아니고 아. 자기 책모를 만난다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엄마구나. 자, 또 한 번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남쪽으로 간 가족들을 찾는 북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불이익을 당하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1953년생이 맞다고 치면은 네. 강병옥이라고는 이모는 자기 조카의 얼굴도 본 일이 없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문재인을 찾았냐 이 말이죠. 그러네요. 자,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관상학적으로 봐서 주걱턱 가지고 강병옥하고 문재인하고 유사성을 금방 발견을 하시고 옆에 있는 문재월하고도 똑같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저는 2004년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까 북한학과 고려대 유호열 교수가 네. 북한의 대남 공작에 말려 들어가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했을 때 문재인은 시시낙낙 올라갔습니다. 이야. 저는 이게 2004년도가 북한이 문재인을 포섭한 원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볼 때에 의혹이 드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나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감정이 훨씬 더 당연하죠. 감정이 더 이제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둘이 쪽에 앉은 그 파란 거 입은 여자가 이제 이제 이모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모. 네. 예? 이모고 공식적으로는 이모. 이모. 그 옆에 있는 이제 분홍색 입은 분이 친엄마라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거예요. 생모. 생모. 그러면 이제 둘이가 자매가 기간인데 네. 그러면 이제 둘이 자매간인데 해방 후에 이제 처음 둘이 만났다. 네. 만났는데 표정이 왜 저러냐는 얘기죠. 둘이요. 그 표정도 당연히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제가 다 봤습니다. 오늘 네. 다 못 보여드리지만 저 네. 사진만 봐도 둘이는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서먹서먹하고 누구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둘이 무슨 탐색을 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저도 이모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네. 지금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1년 동안만 안 만나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와서 만날 때 보면요. 막 껴안고 난리야. 우리 이모님하고 좋아요. 여자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정상입니다. 근데 저건 보니까 무슨 지금 뭐 하시는지 둘이. 자, 그 다음에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충격적이라고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네. 문재인이가 네. 자기 앞에 있는 강병옥 사진입니다. 강병옥한테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멘트를 유심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건 MBC에서 찍은 걸 보여드리는데 제가 장남이고
문재인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제처 김정숙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돼 있죠. 아, 그렇군요. 자, 네. 의상하지 않습니까? 야, 자, 자기 이모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장남이라고 얘기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제가 장조카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네. 상식 아닙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자기 와이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은 조카 며느리 김정숙이고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런데 앞에 강병옥이가 꼭 생모라는 전제 하에 문재인의 저 말을 이해하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참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게 참 네. 이게 놀랍게도 당시 카메라에 잡히고 자막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멘트도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은 강병옥 앞에서 자기가 장남이고 옆에 있는 와이프를 자기 처라고 설명했을까? 저는 우리가 갖는 의구심을 강화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완전 범죄는 없네요. 결과적으로. 완전 범죄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강한옥이라고 아까 보라색 이 옷을 입은 다시 한번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긴 모양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저 보라색 입은 강한옥 여사가 네.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그걸 보시겠습니다. 네. 인터뷰한 걸 보시면 또 중앙일보 기자가 고맙게도 제가 일하던 회사이기도 하지만 네. 강한옥 여사가 했던 사투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맙게도. 자, 그걸 보시겠습니다. 네. 건너서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독,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네. 90세 모친 강한옥 여사가 문재인은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입니다. 이게 함경도 사투리입니까? 저거는 완전히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부산 사투리고 더 정확하게는 양산 사투리라고. 양산 사투리. 자, 그럼 이게 우연이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밑에 Q&A가 질의와 응답이 나옵니다. 그때 형제들에게는 어땠나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A는 강한옥 여사가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옥 여사 답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에게 물어봅니다. 와 알을 업고 앉아 공부하노라고 문재인에게 물어봤다. 문재실에게 문재실한테 물어볼 때 네. 알을 업고 있는 문재실한테 와 알을 업고 공부하노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그대로 썼는데 아하. 저 아라고 하는 건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를 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게 경상도 사투리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그대로 네.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그대로 네. 지금 친엄마는 그러면 한국에 그 몇 살 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계산해 보면 문재인의 주장에 따르면 네. 메로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1950년 12월 달에 내려온 게 그때 나이가 그러면 계산해 보면 뭐 일단은 한 20살은 20, 30대쯤 됐겠죠. 20살은 넘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20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온 여자가 그럼요. 왜 양산 사투리, 왜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느냐. 네. 이거는 문재인이가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군요. 저 인터뷰를 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그날은 당선된 날 바로 그 다음 날 취임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저걸 보고 엄청 화를 왜 냈냐. 화를 냈구나. 거꾸로 저는 어머니한테 생모가 맞다며 전화를 할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욕 보셨습니다. 그랬을 텐데 네. 벌컥 화를 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강한옥 여사는 단 한 번도 언론하고 인터뷰가 차단됐습니다. 이야, 겁났구나. 차단되고 부산에 있는 청와대도 생활 안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화랑맨션이라고 정말 찌그러든 70년대 그야말로 다 찌그러가는 아파트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야, 생모라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불가능하죠. 그거는. 자, 아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강한옥 여사의 생김새, 외관, 그다음에 말투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강한옥 여사는 절대 생모일 수 없다.
2004년도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강병옥이 맞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스터디한 바에 따르면 강병옥도 강한옥의 이름을 맞춰가지고 북한 애들이 이름을 즉석에서 지어줬다고 봅니다. 이야. 원래는 오씨라고 합니다. 오씨. 오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네. 어릴 때 교회 가면은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는 북한에서 해방 후에 넘어온 그 주류 북한파가 한국 교회를 거의 다 일으켰거든요. 그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북한말 쓰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한국말 사용을 못해. 어릴 때 보면 말할 때도 저한테 뭐 부르거나 시키거나 뭐 할 때 보면 완전히 북한 사투리로. 왜냐하면 20살 이상 왔으니까. 20살 그랬을 겁니다. 예, 이상 그랬을 겁니다. 지나서 왔으니까. 그분들이 강한옥 여사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똑같죠. 뭐 그러시겠죠. 그리고 북한 사투리는요 아주 세잖아요. 오케이.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모라고 하는 이 문재인 그 어머니는 지금 하는 말이 완전히 경상도 부산말 그대로 하는데 저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저 대목에서 문재인은 자기가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언제까지 숨어 살 것인가를 저는 묻겠습니다. 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네. 강한옥 여사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강한옥은 메로디스 빅토리를 타고 내려온 바 없습니다. 원래 양산 출신이고 거제도 포로 수행소에서 문재인의 애비를 만났습니다. 문재인의 애비가 문용형입니다. 문용형이를 거제도 포로 수행소에서 만났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메로디스 빅토리를 타고 왜 타고 왔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그럼 부산 처자예요, 그럼 부산 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 자, 그러면 저는 문재인의 그러면 생모가 부산 처자하고 포롱수에서 만나서 문재인을 낳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네. 개연성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년도 이도영 선생 주장대로 49년도에 이북에서 타서 태어나서 문재인은 거기서 한 7, 8세까지 거기서 자랐다고 봐야 됩니다. 이따 그 북한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거기서 계속 자랐습니다. 아하.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부산에 거제도에서 문재인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제가 파악한 진실입니다. 이야, 심각하네 이거. 그러면 보통이 아니네. 여기서 궁금증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애비 문용형이는 왜 거제도 포로 수행소에서 나타났을까? 메로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나서 거제도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을까? 왜 거기서 강한옥이를 만났을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용영이는 절대 흥남철수 때 내려온 게 아닙니다. 바람찬 흥남무드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그건 문재인이가 거짓말을 한 거다. 이야.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도영 선생이 아까 드린 이도영 선생이 물꼬를 텄습니다. 이야. 문용영이는 흥남철수 때 내려오기는커녕 6.25 전쟁 때 네, 전쟁 때. 인민군 특수부대를 이끌고 낙동강 전선에 내려왔던 지휘관이었다. 구체적으로 계급장은 바쁠 때기 3개 상위였다고 합니다. 대위네. 예, 한국말. 대위. 네. 그때 상위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인민군 이야. 애들은. 이거는 정말 문재인 자신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얘기가 저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서 특수부대원을 끌고 내려온 이 인민군 장교가 맞다면 문재인은 지금까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우리한테 가족관계를 다 거짓말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서 대통령이 됐다면 첫 번째 저는 선거법상 중차대한 하자라고 봅니다. 탄핵이죠, 저거는 완전히. 근데 선거법상 탄핵을 넘어서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해왔던 그동안의 문재인의 4년 동안의 행적하고 뭔가 악우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문재인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이야,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참.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네. 이도영 선생하고 네. 저랑 조금 의견이 갈라지는 대목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자, 이도영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문재인은 네, 언제 내려왔냐?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혔다. 포로 잡혔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식으로 송환 때 북한으로 갔다. 네, 넘어갔다가 53년도 이때쯤에 문재인을 손을 잡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진실은 이겁니다. 이거는 100% 자신은 못하지만 네, 이렇게 네. 됩니다. 문재인은 여기에서 인민군 상위 계급장을 달고 전투를 하다가 대한민국 육군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 된 것까지는 이도영 선생님하고 같고 다릅니다. 달라요? 포로로 잡혔다고 하는 건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없습니다. 저는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문용영이를 생포했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세요? 이거 살아계십니다. 이야, 이거는 이거 보통 문제가 이거는 아니네요. 제가 대한민국에 폭탄 하나를 던진 거랑 이야, 똑같습니다. 이거 참 보통 자. 일이 아니구나. 제가 이 얘기를 무책임하게 얘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한 분은 지금 정식 이름은 따로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리니까 네. 그분이 지금 스님의 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어디서 문용영이를 잡았냐 하는 날짜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 1950년 8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한 날 잡았다. 야, 참 기가 미치고 막히고 발딱 뛰르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학도병 신분이었다. 자기 혼자 잡았다라고 말을 덧붙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다. 그때 함께한 학도병 전우 이름 셋까지 대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 이분이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고 있었던 총 캐빈 소총이었는지 M1이었는지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용영이하고 싸움을 했고 굿발로 들이다 찼다고 합니다. 이야, 가혹행위를 했을 때 문용형이가 그 와중에도 시비를 붙습니다. 문재인 아버지죠. 문재인 아비가 야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면 안 돼라고 떠들었답니다. 이야, 정말 딱 들려오십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이분이 기억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증언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 문용용이를 생포했다라고 하는 그 스님하고 문용용이랑 또 만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이 무대입니다. 그렇군요. 자갈치 시장에서 둘이 딱 마주칩니다. 마주쳐가지고 그때 네. 문용용이도 참 대찬 사람입니다. 왜 그때 나한테 가혹행위를 했냐고 이 학도병한테 대차게 싸워서 시장 바닥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친아버지가. 문재인 친아버지가 싸웁니다. 시비를 붙고서 한참 둘이 얼굴이 벌겋게 부르락부르락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놀랍게도 멀리에서 네. 이분의 기억력이 대단한데 멀리에서 제인이 아빠라고 문재인의 애비를 누가 부르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이야. 근데 문용용이 옆에 문재인이가 손잡고 있었답니다. 자, 근데 이분의 기억이 정확합니다. 문용용이가 폰을 붙잡고 있었던 문재인이가 만약에 서너 살밖에 안 돼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1953년생이 맞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한 7살 많으면 8살 됐다. 이미 키가 훌쩍 컸더라 라고 저한테 반복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1953년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기가 것입니다. 막히는구나. 참. 분명한 거는 문용영이는 흥남 쳤을 때 내려온 남자가 아니다. 인민군 대위 계급장을 내리고 와서 낙동강 전선 때 대한민국을 목을 졸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자가 반공포로 석방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들어갔고 거기서 주사 놓던 여자 강한옥이를 만났다. 거기에서 둘이 눈을 맞았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문재인이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이도영 선생하고 저하고 다른데 아마도 1957년 이전에 네. 제3의 공작원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작원이 강병호 아까 왔던 강병호 손에서 자나던 문재인을 잡아다가 지 애비의 손에 쥐어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강병호군 왜 북한에 남아 있을까? 그거는 일종의 인질이라고 봐야죠. 인질. 자 그렇다면 2004년도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강병호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문재인을 찾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생모 강한옥도 찾았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북 애들이 매칭을 해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 우리 부모님도요. 사실은 원래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인데 결혼하고 나서 돈 벌려고 네. 저 평양에 가서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네. 그 내려올 때의 그 상황을 같이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친구들 또 뭐 전라도 친구 나보고 맨날 전라도 친구라고 아이 그때 내려온 전라도 친구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네.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해합니다. 흥남부도 철수 때 네. 내려왔으면 같이 내려온 사람들끼리 모임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렇지. 네. 그건 뭐 보통 인연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떤 흥남부도 철수 때 같이 배 타고 내려온 사람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같이 인연을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모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말 우리는 들어본 적 없죠. 자 이게 제가 이런 추정을 아까 했던 거는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나는 거제도 고향이 거제도 태어났습니다라고 떠들기 시작한 거는 네. 국민들한테 문재인이가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죠. 대중적 관심의 표면으로 떠오른 건 2012년 대선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문재인이가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는 거제도 태생입니다라고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 전까지 문재인이가 거제도 태생이라고 믿었던 거제도 출신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진실입니다. 이야. 그리고 문재인이가 정말 거제도 태생이라면 지금 생가를 단장하거나 복원해야 되는데 지금 폐쇄해 놨습니다. 지금 그 태어났다. 지금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태어났다가는 집 있죠. 네. 그 집에 이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웃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증언도 불투명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거제도에서 같이 컸다고 하는 사람도 네.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있다. 한 명이 있는데 그 네. 사람도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뭔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매수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되겠나? 예? 글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문재인이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되고 나자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자기 탯줄을 잘라준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알바이 행정관인가 비서관인가를 시켜가지고 네. 꽃다발을 갖다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의혹의 덩어리입니다. 왜? 세상에 어디 가서 목사님 다 물어보십시오. 네. 내 탯줄 딸러준 할머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삐약이 수준이고 그거는 기억하는 건 어머니 정도가 아니, 기억하시는 거지. 아니 교수님, 예. 교수님이 나름대로 그래 공부도 하고 해서 그 언론사에 기자로 들어가셨죠. 네, 들어가신 뒤에 너무 기뻐서 네. 우리 교수님의 탯줄을 잘라던 사람한테 뭐 생일 케이크 하나 보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소리죠. 저는 그 탯줄을 잘라준 할머니한테 청와대가 그것도 행정관인가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한 거는 저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배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그때 그 할머니 나이를 추적을 해봤더니 네. 20대 초반 나이였습니다.
20대 초반이 탯줄을 자른다. 아무리 옛날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네. 시골에서 20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남의 집 탯줄을 자르러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40대 50대 돼가지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산모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겠죠. 20대 처녀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탯줄 잘랐다는 얘기는 제가 단군일에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와. 이것도 저는 작은 의혹이지만 모든 게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록 보존물 있죠. 네. 거기에 가면은 네. 포로 수용소의 명단 네. 그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조사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 아무래도. 자, 네. 그 문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걸 까면 그렇죠. 제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음. 놀라운 얘기는 지금까지 문재인의 애비 이름이 문용형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렇죠. 이것도 개명을 했습니다. 와. 뭐 개명한 이유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명단을 포도교황소 명단 같은 걸 조작하려고.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습니다. 하하 세상에. 왜? 네. 개명을 했기 때문에. 개명을 했기 그러면 실제 이름은 뭐냐? 네. 그건 다음번 방송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의외로 네. 여러분들이 친근한 이름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명단을 국내 아카이브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의 아카이브를 다 뒤지는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 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지도자가 그렇죠. 출생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4년 동안에 대한민국 망가뜨릴 의혹만 계속해온 게 문재인이라면 그자의 실체적인 진실을 출생 의혹을 까발리는 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야. 이게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문재인의 그렇죠.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에 나온 겁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참 문재인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아. 여러분 그건 의혹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제 의혹이 다 틀렸습니다. 네.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국가건설에 이바지합시다라고 지가 치고 나오든지 네. 단 한 번도 한 바 없습니다. 문재인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네. 우리 시민단체가 그렇게 말할 때 네. 그때 뭐 저는 그 사실 감옥 6개월 갔다 왔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혼자 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기자회견하면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딱 보고 저 문재인 간첩이다. 그래서 내가 6개월 감옥살이 하고 나왔는데 네. 그때 제가 주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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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국민들 앞에 아닌데 정강훈 목사 이 개자식이 왜 떠들고 다녀? 나 아니야. 아니야. 한마디만 해달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말씀은 안 하고 저를 딱 찍어서 감옥에다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은 이제는 사과할 시간이 지났어요. 사과할 시간이 지났다. 지났고 정치적인 책임을 우리가 물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요. 미국 헌법은 미국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 할 수 없죠. 네. 우리나라 헌법은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 야, 이거 자, 골치 아프네. 자, 이게 문제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문재인의 친가와 외가가 다 비정상적이고 애매한지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의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에 만난 강병옥이 생모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엄마를 이북 애들이 인질로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고 말고죠. 자. 왜냐하면 걔들이 전문 수법이니까.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4년 가까이 친북 행각을 해온 것도 앞뒤가 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문용형이가 정상적으로 흥남 쳤을 때 내려온 게 아니고 인문군 장기 출신이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총칼을 들이댔던 친구가 포로로 잡혀 있어서 국군 포로를 위장해서 어찌어찌해서 풀려나서 부산에 장착하고 있다가 아마도
지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문재인한테 일정한 미션을 전수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기가 막히네.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막연한 추론이 아니고 문재인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학 다닐 때 경희대에 있는 불온 문서는 다 봤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인데 문재인이가 72학번쯤 되는데 왜 그렇게 공산권 서적에 탐닉을 했을까? 저는 아버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은 친구들한테 우리 생모는 북한에 있어서 나는 출세하기 어려워하라는 얘기를 친한 친구들한테 가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문재인이 제가 볼 때 10대, 20대 시절부터 친북적인 마인드가 이미 형성됐다고 봅니다. 자,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그 애비 문영영이랑 함께 대를 이은 북한의 충성을 맹세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끔찍한 사안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답하는 거는 의무입니다. 그 녀석이 왜 입을 닫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방송한다고 예.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네. 우리 방송하기 바로 오기 전에 네. 어떤 그 모 PD가 네. MBC에서 뭐 30년 있었던 PD가 네. 그것만 가지고 또 일생을 들고 판 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조금 네. 전에 예, 찾아와서 다음에 이제 또 모시고 방송까지 예, 예. 하기로 약속했는데 예, 예. 지금 MBC 기자 생활을 하면서 또 MBC 다른 기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 자료를 다 촬영하고 조사해서 네. 네. 그 MBC 지금 그 자료실에 있는데 요것은 지금 못 보도록 지금 폐쇄시켜 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네.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말도 아닙니다. 야, 그리고 참. 우리가 2017년도에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거대한 취재 전쟁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정상적인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행위가 아니고 어쩌면 문재인은 2004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포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친북 활동을 계속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가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박승춘 보훈처장이 네. 장진호 전투랑 네.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그랬을 때 그렇죠. 앞장서서 반대했던 친구가 누굽니까? 와. 문재인이가 당대표로 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서 문재인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렵게 예산을 획득해가지고 미국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멋지게 맨즈로 놨더니 거기에 그렇죠.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자마자 했던 때 했던 그 연설이 네. 그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명합니다. 저는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저는 흥남철수의 아들이고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를 타고 오지 않았다면 오늘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신 미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그 사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김정은, 트럼프를 엮어가지고 비핵화 사기국으로 줄다리를 칩니다. 계속 따라서 이 출생의 비밀 의혹이야말로 문재인의 지난 4년을 풀 수 있는 키입니다. 키 열쇠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추론이. 이거는 막연한 추론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네. 뭐까지 지금 연상이 되냐면은 네. 왜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실수를 했다 해도 네. 탄핵될 만한 실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저 촛불을 선동해서 네. 탄핵으로 몰고 간 이유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를 5년 동안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건이 네.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그 이 사건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이 정체성 그 문재인의 그거? 대원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이걸 감추기 위해서는 박근혜 저놈을 끌어내야 된다. 이것까지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까지 연상을 하셨으면 네. 목사님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신 그다음에 건데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있죠. 네. 아니 왜 통일을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하려고 하느냐. 난 이것은 뭐 지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뿐이 아니라 주사파 일당들이 왜 통일을 낮은 단계 연방제로만 고집을 하고 그렇게 밀고 가느냐. 그 이유는 동서독이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통일됐을 때 서독에 있는 정보기관이 그것도 뭐 합의해서 평화통일된 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일시에 무너져서 그때 이 서독의 정보기관이 동독에 들어가서 요즘 우리나라 말하는 국정원, 동독의 국정원을 덮쳤지 않습니까? 네. 그 나는 우리나라의 정보 전문가한테 들었어요. 네. 덮쳤더니 거기서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문서를 막 감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절반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 절반을 서독의 정보원이 가서 덮쳤어요.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해 봤더니 서독 안에 간첩이, 동독에 심어놓은 간첩이 4만 명이 있더라고요. 4만 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문재인이가 겁났지 않겠냐는 거지.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유통일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네. 당연히 자유통일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자유통일을 돼서 북한을 우리가 점령을 했을 때 북한의 정보기관에 있는 모든 서류, 해방 후에부터 있었던 모든 그 서류를 우리 남한 정보기관이 접수를 했을 때는 문재인은 바로 이 원리에 의하면 처형이죠. 처형. 예를 들면 처형이죠, 당연히. 처형이죠. 처형까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만약 문재인 입장이라도.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서 있죠. 이거는 영원한 미봉으로 네. 국가정보 우리나라 한 것처럼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이 짓을 나는 하려고 지금 문재인뿐이 아니라 주사파, 거의 간첩 수준에 간 주사파 있지 않습니까? 걸려든 사람들. 그래서 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세 가지인데 첫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평양 애들의 그 최고 권력자 평양 대지 김정은이 제거 작전을 저는 실질적으로 벌이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손을 뻗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봅니다. 근데 황장엽 씨가 얘기했듯이 그분이 공언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5만 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서울대 사회학과에 있던 고용복이라고 저는 옛날에 그분 80년대 초반에 그분한테 원고를 받으러 다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은 사회학자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간첩일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주사파 하셨나요? 저는 70년대 학번이라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어쨌든 네.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바로 재수를 해가면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과정에는 저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자금 지원도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는요. 김경재 총재님이 요즘 네.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네. 김경재 총재님이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밀사죠. 밀사. 네. 밀사로 북한에 제일 먼저 가신 분 아닙니까? 네. 가서 북한에 가서 한번 이게 대화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 갔는데 이제 그 변두리 이야기는 그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요즘 와서 이제 숨겨놨던 그 결정적 얘기들을 하나씩 지금 까고 있는데 좋습니다. 김경재 총재님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북한에 갔더니 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면 김경재 총재님을 유인을 하더라는 거야. 이어서 대통령 하라고. 대통령을 하면 북한에서 1,000만 표를 환장하겠다. 1,000만 표를 확실히 보장해서 도와줄 테니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년도 전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20년입니다. 20년 되네. 20년 됐습니다. 20년 되네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지금은 훨씬 더 한국 사회 각 부문에 암약하는 휴민트 포함해서 다 심었다고 봐야 됩니다. 말할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문재인이가 이제 재선할 때에 북한이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에 대해서는 김경재 총재님 말을 물어보면 이거는 안 도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렇죠. 그분의 판단을 그러니까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도움으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럼 북한한테 갚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강조했듯이 문재인은 지금 개헌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거는 지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득권 세력화된 여의도 애들하고 문재인하고는 그쪽으로 배짱이 맞지만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북 애들의 평양의 오더가 저는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저질러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제 터질 게 드디어 터졌는데 터지게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아니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사실 다 마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 네. 몇 개 주제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이제 칼을 뺐어요. 네. 뺐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감옥 넣었잖아요. 박근혜하고 네. 이명박 넣었는데 넣고 보니까 더 나쁜 놈이 생겼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편상 자기가 두 명 감옥 넣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네. 이거는 나는 안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야 공평한 거지. 당연합니다. 그러면 정의로 했다고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문재인 그대로 두고 네. 박근혜하고 저 이명박만 감옥 넣었으면 네. 너도 그쪽 편에 편들으라고 그지 네. 됐다. 이거 역사에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윤석열 저 검찰총장의 심리 상태를 내가 이렇게 쫙 느껴볼 때에 들여다보실 반드시 저 사람은 탄핵시킬 것이다. 아하. 문재인을 역사에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안 그러면 윤석열은요 죽어요. 두 명 사실 탄핵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감옥에 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당시에 윤석열은 자기의 그 정의감, 젊은 사람의 정의감에서 니들이 무슨 대통령을 했냐 이거지. 에? 그 학생 데모할 때 같은 그런 생각이죠. 당신들은 대통령장 깜빵 들어가 넣고 보니까 이게 더 나쁜 놈이 생겼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도 될 수가 있고. 저도 목사님 네. 판단에 공감을 합니다. 문재인 손에는 문재인이란다. 윤석열의 손에는 지금 그렇죠.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대통령을 집어넣은 그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닦는 길은 그리고 사람들이 문석열이 정말 법과 정의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혹을 푸는 마지막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더 나쁜 놈. 그렇죠. 이건 정말 국가 반역자인데 그 친구를 의법 처분하는 게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도 똑같은 윤석열의 얘기를 합니다. 방법대로 뭐냐 깜도 안 되는 놈들이. 깜도 안 되는 놈들이. 네. 그래서 네.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지금 다 준비를 했다고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주제로 이 주제로. 예, 이 주제로 지금 세 가지 주제입니다. 네. 하나는 뭐 울산시장 그건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전. 북한의 이번에 원전 이걸 그 감사원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네. 세상에 기가 막힌 게 엊그저께 터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 있는 원전은 폐기하고 글쎄 말이죠.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글쎄 말이죠. 그러면 이미 설계도도 넘어간지 몰라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USB 하나만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반역 행위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 문재인에 대한 출생 의혹. 거짓말. 네, 예. 완전히 국민과 시대와 이건 사기친 거죠. 네. 이것을 다음 주에 네. 그 대검찰청에 네. 공식 이것을 고소한다랍니다. 뭐 저는 당연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 대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이미 1,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저는 주류 언론들이 이미 그거를 보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방송 부족한 용어지만 왜 입을 쳐닫고 있냐고요. 저는 이거는 특정인의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고 네. 문재인의 그동안 4년간의 통치 과정을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자물쇠 자물쇠 열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의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 당연히 어젠다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받아가지고 정치투쟁으로 몰고 나가야 될 책임은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해야 됩니까? 뭐, 제1야당이 해야죠. 해야죠. 제1야당이 해야죠. 네. 그 사람들이 예산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참. 저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문재인 자신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다 밝히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네. 우리가 3.1절을 D-Day로 잡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까지만 대통령 해라. 네. 그 3.1절 전에 네. 공식 기자회견하고 사퇴서를 내고 대통령상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지금 일부 시민단체 내지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동안 그거 다 사실 맞습니다. 저는 네. 북한에서 태어났고 네. 우리 아버지는 흥남부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북한군 장교로서 체포된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수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 하고 용서를 빌면 뭐 그래도 깜빵 정도는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처형은 안 돼도 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당연히 처형해야죠. 네, 저거는 완전히 정말 우리나라의 70년 간첩 역사에 네. 이거는 뭐 최고의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동서고금의 간첩들은 패턴이 일정합니다. 간첩이 뭡니까? 아, 최고 권력자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네. 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아니면 적국의 이로운 역정보를 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권력자의 그늘에서 기생하는 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제가 얘기하지만 인류 역사, 동서고금 역사상 아주 보기 드문 간첩입니다. 간첩이라면 이라면 왜 간첩이라면 특히 보기 드문 케이스냐? 이 사람은 최고 권력자 밑에 들어가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가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됐죠. 예, 참. 되고 앞으로 나는 임기를까지 한다면 5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 말고 더 분명한 증거가 뭐가 더 있습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해도 괜찮은 것이 네. 제가 이번에 그 무죄로 판결한 그 판결문을 보면 네. 판사님들이 네. 최고의 지도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의 그 사상 시장에는 자유롭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우리가 뭐 간첩이다 아니면 뭐 공산주의다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고의 지도자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검증하는 차원에서 사실이 아닐지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네. 그래서 또 그쪽에서 화답을 하면 네. 아닌 것을 증명하면 그럼 뭐 그대로 또 해소되는 것이고 그러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네. 이걸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 이게 아멘. 제 판결문이거든요. 아멘. 네. 저는 사실 그 판결문에 네.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아. 거기서 야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이 이상하다. 그 친구가 4년 동안 해왔던 행적도 수상하다. 네. 그리고 출생의 비밀 의혹이 가지고 있다는 건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국민적 의혹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저는 문재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선후관계를 가리는 게 정치 지도자로서 도리라고 봅니다. 안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깨지나 우리가 죽으나 둘 중에 하나 네. 사생결단할 수밖에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죽을 리가 없고 죽을 리가 네.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네. 맞이하게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방송한다 하니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 제보가 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주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전혀 아무도 모르게 비서들도 모르게 북한한테 지원한
예를 들어서 그때에 언론한테도 말하지 않고 비서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운전기사하고 몇 명 데리고 새벽에 김정은이하고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김정은이한테 USB를 넘겨준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그 USB에 담긴 내용이 뭐냐? 이건 아직 공개 안 하거든요. 네. 공개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네, 네, 네. 그 다음에 평양에 그때에 이제 그 문재인이 갔을 때 그때 올라간 그 선물 트럭이 뭐 수십 대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근데 그 트럭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안 돌아왔습니다. 일부는. 예. 그러면 그 안에 들은 내용물이 무엇이며 돌아오지 않는 트럭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해서 네. 또 그쪽 분야에 또 하나의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네. 김대중 때도 그랬고 뭐 아하. 노무현 때도 그랬고 하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네. 다음에 이 방송에 와서 방송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대한민국 다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거 큰일 그렇습니다. 났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참. 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볼 때에 아무리 우리가 너그럽게 봐준다 해도 더 이상 대통령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뭐 200개 나라 중에서 문재인 같은 이러한 짓을 한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봐주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종말이 드디어 이제 가까워졌는데 이제 문제 제기와 큰 이제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더 이제 치밀하고 세밀하고 뭐 앗소리 못하는 이러한 그 방송을 앞으로 계속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교수님도 뭐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살았고 지금 교수님이시고 또 기자로서도 활동하셨는데 뭐 전혀 예를 들어서 단 1%라도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방송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과 관련된 우리의 의혹 제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 대부분이 정황적 증거들 뿐입니다. 정황적 증거.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직접 증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발하고 또 우리는 정황적 증거를 네. 섬세하게 그렇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이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실적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도영 선생 아니 친엄마 있죠. 친엄마 네. 강한옥 여사. 강한옥 여사도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육신적 형제. 예. 그 강한옥 여사의 그 형제, 네. 본인은 돌아가셨으니까 네. 아직 살아있는 형제, 네. 형제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뭐 피 한 방울 빼서 네.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만 결단을 내리면 그렇죠. 생모, 계모 이 논쟁은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다음에 친부 문용영과 관련된 얘기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애비가 네. 대한민국을 적대시해가지고 총 들고 내려왔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주머니에는 떼떼권총이라는 걸 차고 있었답니다. 그분의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떼떼권총이라고 그랬답니다. 지금 근데 그분이 생존에 계신다는 얘기죠. 생존에 계신답니다. 야, 참. 저랑 가끔 연락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만 1년 전 좀 전에 네.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당신이 녹화를 다 떴습니다. 녹화까지 다 떴습니다. 이건 이야. 뭐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겠습니까? 그분 얘기 중에 일부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도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녹화 뜬 것은 어디 매스컴 방송? 뭐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자신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녹화 영상을 저는
지상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걸 보시면 저분이 뭐 이분이 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뭘 바라고서 그런 거짓 증언을 하는 분인지 아니면 아직도 총기가 남아있는 굉장한 현대사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우국충정에서 사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진짜.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얘기를 강조하자면 2004년도 문재인이가 시민사회 수석 때 북한에 금강산에 갔던 게 저는 북한의 코가 꿰어서 지인 어머니를 북한에 인질로 남겨둔 결과를 초래한 아주 중차대한 패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 애비랑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점이 얽어져 가지고 결국 문재인이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 북한에 있는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나요? 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비밀리에 상봉을 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이야. 비밀리에 상봉을 했고 이게 제가 무슨 굉장한 첩보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중앙일보에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요. 정식으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 뭐 이모를 만나게 해달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비밀리에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를 실무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준 거는 누가 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나섰습니다. 김정은 직속의 국무위원회가 움직여가지고 상봉을 주선을 합니다. 이거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중앙일보에 보도니까 그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여정이도 나섭니다.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라오라고 독려를 합니다. 이거는 기가 막히는구나. 이거는 평양에 남아있던 인지를 한번 베주면서 너 까불지 말고 잘해라고 겁주는 용도로 또 썼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강병옥이는 평양에 살지 않았습니다. 함경도에 살았습니다. 근데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2018년 9월까지는 강병옥이가 살아있다고 봐야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곧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 직후에 이북놈들이 활용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평양으로 이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명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타운이 있답니다. 거기로 이사를 시켜주고 자녀들을 좋은 데 취직까지 시켜줍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약점을 이북 애들한테 다 노출한 겁니다. 그 정도로 신세를 졌다면 신세를 치고 자기의 미천이 책 잡힌 자가 그 이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통치 과정을 보면 이제야 여러분이 탈원전 포함해서 뭐가 앞뒤가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다면 좀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입니다. 그러네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정말 천지가 진동할 이러한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끝장을 봐야죠. 끝장 봐야죠. 끝장을 봐야 되는데. 저도 목사님 믿고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증인들은 지금 앞으로 또 계속 방송에 나올 것입니다. 그 혹시나 불순분자들이 간첩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이야 큰일 났다 이게 자기들이 오늘까지 이 비밀로 덮어둔 것을 저 조우석 저 갓나 새끼가 저거 이제 드디어 시작했구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테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헛방이에요. 왜냐하면 교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벌써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은 뭐 당연히 없을 줄 알지만은 야, 저는 뭐 정신이 지금 막 흔들리는 중입니다, 사실은. 자, 목사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는 아까 제가 문영영이가 문재인의 애비가 인민군 상위계급장, 우리로 하면 대위계급장을 달고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아니
문영영이는 원래 흥남시청에 네. 농업계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군인 신분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아마 여기서 의구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비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던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자 김일성이가 네. 전시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 이런 걸 징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네. 동시에 고위 공무원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군대 계급장을 전시해서는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용용이는 그때 흥남시청 농업계장 신분 과장 정도 됐기 때문에 대위계급장을 주는 거고 오. 그 이상의 뭐 예를 들어 흥남시청 뭐 시장이라는다면 네. 아마 완스타 정도 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직책에 상응하는 걔네는 원래 군대하고 민간인하고 계급장을 잘 주고받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렇죠. 따라서 문영용이가 맞아요. 걔들 지들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했지.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문영용이가 대위계급장을 담가는 공산당의 논리를 보면 아무런 이상한 게 없습니다. 너무도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데 정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규 군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교도소의 10대, 20대 애들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특수부대라고 하는 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미군의 뭐 네이비 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니고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못 푸니까 그런 예비 병력까지도 해왔고 문용용이까지 대위계급장을 달고 투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네. 못 드려서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여기 댓글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 중에 코로나 방역법을 잘 지키면서 방송하세요. 이런 염려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우리 칸막이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한 분의 그 조금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런 민감한 사항을 공개하면 그동안의 보수 우파 중에서도 정강훈 목사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해주시는데 왜냐하면 야 정강훈 목사 너무 그거는 너무 나간다 이런 염려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요구합니다. 3월 1일 전까지 대통령에서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해명을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는지를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내가 볼 때 끝장은 교수님이 지금 말씀은 이 주제가 네. 끝장을 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탄핵해야죠. 뭐 탄핵해야죠. 네, 탄핵해야죠.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이런 종류의 방송을 듣고도 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죽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의혹 제기 문제에 대해서 네. 외면하는 주류 언론이 있다면 그건 언론이 이 길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 누가 가졌습니까? 검찰이 그렇죠.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왜 이 공복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천착을 해주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죠. 안 하면 맞습니다. 검사 노릇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 정치판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의혹 제기를 않는다면 네. 국회의원 배지 떼시기 바랍니다. 못담시 그거 달고 있는 게 영광입니까? 지금 이 와중에 문재인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혹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1년 넘도록 임기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소영웅주의적인 행동도 아니고 맞아요. 다만 아니 나라가 여기까지 망가지고 문재인이 임기가 끝나가는 와중인데 아직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게 정말 좀 국민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볼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돌들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소리쳐서 외쳐야 될 이 국면에 제가 이런 얘기 이 정도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이 정도로 안 얘기를 이 정도밖에 얘기 못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더 불러주시고 더 외치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말씀 한마디 드리는 것은 혹시 이 가운데서 방송을 보신 중에서 속칭 대깨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야, 저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면 당신들은 정일권 국회의장이 낳은 자식이 친자냐 아니냐 이걸 유전자 검사 했지 않습니까? 네. 했더니 정일권 국회의장이 낳은 자식이 맞는 걸로 판정해서 네. 아마 이제 그 자식한테 미국에 사는데 네. 뭐 상속도 가는 걸로 법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혼외 자식에 대해서 네. 유전자 검사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대법원에서 그 판결 그 돼가지고 뭐 거의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의혹이 있다면 돌아가신 친어머니라고 하는 분의 무덤을 파서 뼈 한 조각을 뜯어서 할기는 못하니까 그건 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형제가 친척들 거기에 뭐 피 한 방울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뽑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피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 해버리면 이거는 뭐 한 방에 딱 드러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하신다면 대깨문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억울하시다면 그런 일을 진행을 해야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혹을 예,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검증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래도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겸손하게. 네. 아직은 정황적 증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니까 네. 결자하든지 아니면 언론, 검찰, 정치인들이 네. 이 문제를 정말 어젠다로 삼든지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촉구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단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공식적 대답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합니다. 이름으로서 요구합니다. 빨리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네. 맞다면 맞다고 하든지 네. 빨리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또 네. 시간에 네. 점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더 네. 디테일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쇼킹함을 안겨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너무도 상식 아닙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 정도의 정보는 국민들하고 시청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보다 더 세신 분이 교수님이 나타났네요. 저 이실직고 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그만큼 용기는 없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용기가 있다는 걸 네. 제가 감을 잡고 네. 묻어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뒷전에 숨어 있는 일은 없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